여러분, 웬만하면 정부가 경기가 나쁘다 이런 표현 안 씁니다. 경기가 나쁘다는 표현을 쓰게 되면 내가 국가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기 때문에 절대로 경기가 나쁘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KDI 한국개발연구원이죠. 국책은행입니다. 국책은행에서는요 4월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외 여건이 악화되며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요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쓸 수 있는 단어 중에 가장 강력한 단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경기가 하방으로 경기가 침체된다는 이야기죠. 침체되는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더 갈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우리 경제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국책은행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국책은행이. 게다가 말입니다. 그 하방 위험에 대한 것도 강도가 굉장히 세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3월 달에 쓴 거하고 4월 달에 쓴 두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3월 달에는요 경제 동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된다. 불확실성이란 단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4월에는 아예 하방 위험이라고 썼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표들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제조업 경기실사지수 BSI 전망도 3월에 93이었지만 4월에는 83이거든요. 더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월과 비슷하다고 했지만 4월에는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했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것은요 경기의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의 위험이 커졌다는 이야기를 지금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KDI가 이야기하는 것만큼 실제 현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외 여건이 악화되며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바로 이 지표 한 장이 그 말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이에요. 등락률이 장난 아닙니다. 2021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2.6%였던 농축산물 수입가격이요. 그해 9월에는 16.5%까지 올라가더니 11월에는 27.1% 그리고 12월에는요 급기야 33.5%까지 올라갔습니다. 올 1월에도 31.5%고요. 2월에는 31.7%입니다. 3월에는 더 올라갈 거다는 예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여러분 농축수산물의 수입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다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다 올라간다는 이야기. 지표가 나오기를 이것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 에너지값은 에너지값대로 광물값은 광물값대로 곡물값은 곡물값대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수입 가격이 올라감으로 해서 우리 경제에 주는 타격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밖에 나가서 뭘 하나라도 살라 치면 안 오른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 소득만 오르지 않고 나머지는 다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물가의 어떤 상승률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자체까지도 지금 4%까지 올라갔잖아요. 4.1%까지. 수입 물가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는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개발연구원은요 하방 위험이 커지는 요소 중에 하나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2021년 3월만 하더라도 1.9%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작년 10월에는 3.8%까지 올라가더니 올 3월에는 급기야 4.1%를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4.1%를. 그만큼 말입니다. 경기 하방에 대한 위험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다. 간접적이라고 보기는 해야 되겠죠.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3년 만기 국채금리도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3%까지 찍었다가 내려왔습니다. 3년 만기 국채금리라는 게 여러분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예요. 그런데 3년 만기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대출하는 금리는 그만큼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4월 6일 기준으로 2.941까지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시장의 불안이 커졌다는 거예요. 물가는 물가대로 그죠? 물가는 물가대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대출금리는 대출금리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껴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어떤 앞날이 불투명해요. 실제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13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8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2월에는요 100이 깨졌어요. 99.8이에요. 앞으로 6개월 후에 우리 경기가 좋아질 거냐 하고 묻는 질문에 지금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기준선인 100m로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굉장히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정부조차도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예상을 할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중국은요 상하이까지 봉쇄를 했어요. 상하이를 봉쇄했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치명타예요. 우리는 수출을 중국에다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물류 항구가 상하이 항을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상하이를 봉쇄를 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출에도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런 타격들조차도 이 지표가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가 떨어지면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0.5%포인트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5.5%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5.5%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경제기관마다 다르지만 5% 밑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경제 성장률 자체가 적어도 0.5%포인트는 아니지만 0.25%포인트 정도는 중국의 어떤 성장률 둔화가 우리에게도 치명상을 주겠다. 0.25%포인트가 떨어지니까 성장률 자체가 그만큼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위험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전망치 그에 대한 지표들은요 계속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안타까워요. 경제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처럼 대외 변수가 악재가 계속되는 한 우리 경제도 어려워질 거고요. 예, 오죽했으면 국책은행인 KDI가 우리 경제 나빠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까요? 그만큼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예, 이게 저도 여러분 경제가 좋아질 거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표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못하니까 제가 경제가 좋다고 표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예,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억지로 지표를 좋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 분명히 나빠지는 게 보이는데 말입니다. 예, 앞으로도 저는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